우리 이인영 소장님 지난 네네. 2, 3주간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땠나요? 일단 지표 문항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 지지도 약간 좀 빠진 흐름도 있고 약간 빠졌다가 올라가는 흐름도 있고 기간마다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한 64에서 한 70%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정당 지지도는 현재 한 50대 초반, 51%가 별 차이 없는데? 예, 별 차이가 네. 없어요. 정당 지지도는. 그리고 이제 그 하나 특징이 지금 선거 관련 조사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특징 보면은 후보군이 워낙 많으세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지금 조사가 전체 후보군을 다 여당 야당 후보군을 다 놓고서 조사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거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응답층이 한 25에서 30% 정도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선거 관련 조사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망 관련한 문항이 있었어요. 네. 근데 타임리서치랑 월간중앙에서 실시한 건데 여당이 승리할 거로 보는 의견 66.3%였고 야당이 승리할 거로 보는 게 17.2%로 잘 알 수 없다가 한 16.5%여서 네. 지금 현재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할 걸로 여론조사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한 2, 3% 빠진 거로 나와요? 빠진 데도 있고 또 올라간 올라간 데도 데도 있고. 빠졌다가 올라간 데도 있고. 네, 뭐 정확하지 않은 거네 결국.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사 그 시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은영 소장님 그 기관은 항상 괜찮대요.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시죠. 아 근데 저희 그 서당계 게시판에 네네. 보니까 대통령 방중 관련해서 우리 네. 민주당 의원들이 왜 적극적으로 네. 목소리를 내지 않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그게 좀 많이 있어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우리 대통령 이번에 방중 정말 큰 성과 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또 매체랑 또 야당들이 네. 이건 정말 억지도 이런 억지는 처음 봤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번에 진짜 성과가 컸는데 그게 지금 거의 그 기자 폭행 사건으로 많이 가려졌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최근 조사 나온 거 보면은 그 리얼미터 조사인데 그 언론 보도가 네. 어땠느냐 네. 좀 불공정했다라는 의견이 거의 68% 정도 나왔고 68%? 예,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7% 정도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네. 그렇죠. 네. 이게 좀 너무 심하게 네. 한쪽으로 여론을 좀 언론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의미가 같아요. 있네요. 자유한국당 지지자층에서도 예. 언론은 불공정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 네. 이거는 확실히 약간 언론들이 진짜 편향성 있게 보도했다는 걸 국민들이 느낄 정도가 느낀 됐다. 거죠. 예, 네, 이렇게 예. 보여지네요. 예, 예. 그 주로 박근혜 이명박 때는 해외 네. 순방 갔다 오면 막 그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원래 네. 외교 순방 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시면. 의도가 있었는지 말이죠. 네. 그건 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은 그 청와대 기자단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수행 기자단 제도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게 지금 7만 명 넘게 청원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행 기자단 제도 자체가 조금 변화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건 관련해서도 기자의 자격이 어떤 거냐는 궁금증들이 되게 의문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방송이 꼼꼼하니까 우리 네네. 꼼꼼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이제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기자 폭행 사건. 네. 그것은 일단 폭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필요 없죠. 정말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그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그 언론 문화가 좀 달랐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그때 그 행사가 어디서 주관했던 행사죠? 코트라에서 행사했는데 조금 거기서도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분명히 이 문제는 정확히 수사해서 네.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그거는 책임자를 처벌할 거예요. 네,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 사진 기자들이 네. 굉장히 그 치열한 치열하죠.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문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중국 것 막 같아요. 오다가 조카이가 그냥 옆으로 가는 비켜 조카이 그러면 쫙 비켜요. 그러니까 막 언론 취재가 없는데 아마 이제 우리 그 코트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마 경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네. 또 잘 좀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사진 기자들이 막 그 취재 경례하니까 몸싸움 하니까 이제 자기들은 돈 받고 민간 경호원들이 돈 받고 했으니까 어떻게라도 그것도 오다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책임자는 분명히 처벌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 문제. 네. 대통령이 어깨 어깨를 치고. 툭툭 쳤더니 이제 왕이 부장도 그때 툭툭 쳤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왕이 부장이 누구나 다치던데. 러시아 푸틴한테도 지금. 툭툭 치고. 아니 근데 왕이 부장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 손동작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남성 녀석도 우리 구분해서 죄송하지만 항상 이렇게 약간 손으로 이렇게 많이 손으로 뭔가 의사를 많이 표현한다. 많이 표현하고 뭐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예.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유의 이 문화와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킨십으로 이렇게 좀 윗사람한테 어깨 툭툭 치는 거는 우리 정서상은 정말 건방지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왕이 부장이 대통령 어깨 툭툭 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리 난 것을 외국 기자들이 하면 이게 또 외신거리가 될 것 같아. 예.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좀 친밀감 그렇죠. 뭐 표시로 그냥. 친근감 표시로 예.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그게 예, 스킨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서대로 바라보면 건방진 사람이 되고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툭툭 쳐. 근데 외국에서 뭐 이렇게 지도층 보면요. 네. 흔히 이렇게 툭툭 치고 친감을 표시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왕이 부장이 뭐 눈을 찌푸리고 정말 불쾌하게 툭툭 쳤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외국 문화의 정서 차이가 아닌가.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가십거리가 될 수 있어도 이게 무슨 맞아요. 본질을 네네. 막 뒤바꿀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홀대론의 요소로 다 묶여가지고. 네. 그런 것만 좀 눈에 불을 켜고 보신 것들은 아닌가. 국내 기자분들이. 만약에 미국 틸러슨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툭툭 스킨십했다면 뭐라 할 거예요? 뭐 굉장히 성공적 외교라고 네, 그랬죠. 미국에서도 뭐 인정받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근데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네. 지지층에서도 언론이 불공정했다라고 느꼈잖아요. 너무 심했어. 그 얘기는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그 어깨 툭툭 치거나 이런 것들을 막 홀대론의 증거로 막 보도하니까 네. 저게 왜 이렇게 국민분들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또 홀대론 중에 혼밥. 네? 혼밥도 그때 있었죠. 지난 방송도 네. 언급했었잖아요. 네. 그 요티아오랑 그 또장. 네. 그거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그 중국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관련 검색어에 문재인 짜오찬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 예. 이게 그냥 관련 검색어에 뜰 정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서민 행보 감동받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그 서민 식당에 가서 아침 네. 식사하신 거는 정부가 올해부터 기획했다는 네. 거고 중국 정부와 사전에 교감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홀대에서 뭐 밥 먹을 사람에서 나가서 먹자.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제가 네. 경험상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네. 기숙사를 중국 사람이랑 쓰고 싶었는데 중국에서 외국인들은 중국 기숙사에 같이 못 쓰게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기숙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숙사 생활했는데 그 이유가 외국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근데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지만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으러 간다? 중국 정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무슨 사건이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청와대와 중국 정부가 네. 몇 개월 전부터 교감을 충분히 하고 교감을 한 거죠. 다 얘기가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이런 것을 또 홀대론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네. 아니, 저 혼밥이라 그래서 혼자 드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 다 같이 서민들하고 그리고 같이 드시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 방중 때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네. 3박 4일. 네. 문재인 대통령님 방중 기간하고 똑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3번 먹었대요. 밥. 네. 네. 대통령님 2번 고위급하고 밥 먹었고 예. 그리고 서열 1, 2, 3이 다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단히 무슨 혼밥을 박근혜 대통령도 나머지 끼니는 다 교민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관련된 사람들하고 그렇죠. 먹은 네, 거죠. 네, 네. 근데 유독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 언론이 그러니까요. 들이댔는지. 저도 러시아 특사로 가봤잖아요. 특사. 예. 네. 러시아 특사로 가면은 러시아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거기 있는 교민, 유학생, 기업 네, 나가 있는 기업인들, 사람들, 주재원들. 그 주재원들 이런 사람들하고 미팅이 쫙 있어요. 언론 거기서 파견돼서 나가는 한국 기자들, 네. 또 러시아 언론 쭉 먹어요. 그 고위급 관료들하고만 먹으면 망한 그거죠. 네. 다양하게 만나야죠. 아니, 한국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한국 사람 안 만나고 어떻게 해. 교민들 만나고 그러니까요, 예. 또 거기 어려운 점도 청취하고 네. 그래야죠. 근데 이번에 서민 행보는 정말 제대로 먹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드 기간이 한 1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 중국 매체에서 하도 반한 감정을 유발시켜서 중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직도 그 응어리 같은 게 있었어요. 분노라는 게 좀 있었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중국 지도부에게
중국에게 감동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중국 13억 국민을 대상으로 예. 서민 행보를 하니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또 그쪽 애들은 사회주의 쪽 아니야. 그렇죠. 네. 네. 대통령 좀 훌륭한 분이다. 중국 지도부도 그렇게 못해요. 옛날에 원자바오라고 총리가 네네네. 지진 났을 때, 그때 4.3 지진 났을 가셔갖고, 때 막 맞아요. 눈물을 흘리고 네. 거기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이제 만두 먹고 맞아요. 그 기억나요. 행보로 완전히 원자보가 그때 뭐 국가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렸잖아요. 정말 아주 잘된 기획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게 국빈 방문이라는 거 자꾸 좀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 국빈 방문하는 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1년에 5회로 제한돼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5회로 중국통인데. 제가 저도 몰랐어. 제가 사실은 어제하고 엊그저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 네. 예. 제가 현안 읽어주는 남자라고 페이스북에 영상을 있죠, 올렸는데 있죠. 네. 그거 하나 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공부 많이 했는데 5회로 제한이 돼 있어서 무제한으로 국빈 방문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연내 방중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12월 원래 초에 와달라고 중국이 얘기했던 네, 네.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의회에서의 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대통령님이 일정을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징 그 추모일에 네네네네. 왜 가냐? 그 별로 안 좋은 날인데 억지로 구걸하다시피 가느라고 그날밖에 못 맞춰서 간 거 아니?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교가 정말 냉정하잖아요. 네. 이 사드 갈등이 1년 동안 되면서 우리에게도 피해가 있었지만 네네. 중국도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중국이 사드 문제를 산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였거든요. 산불. 우리 역대 정권에서 똑같은 입장을 확인해 준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중국이 이걸 깐깐하게 들어갔다. 사드 한 포대 언제 철수할 거냐. 다 약속해라. 이랬더라면 우리의 갈등 못 풀리죠. 근데 한국 정부는 확인해 준 거예요. 약속도 아니고. 우리 역대 정부에서 그런 걸 추진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할 방침이 없다. 확인해 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드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도 자기들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도 빨리 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 초청해서 국빈자격으로 초청한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구걸해서 외교한 것도 아니라 아니죠. 중국 국익에도 부합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고 문제는 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네. 네, 이거 자리 세 번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네. 그중에 사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간략하게 나온 가장 네. 네. 그렇게 나온 회담이 이번이 이번 회담이죠. 그게 어떤 거의 의미죠? 거의 사드 얘기 안 그 나왔어요. 어떤 저는 네.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우리 정부에서 네. 그만 좀 해.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 했더니 이제 이번에 말 못하는 거지 중국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또 공력이 이제 강해진 거고. 네. 이번에 그 결과로 관광 조치는 좀 확실하게 해소가 될 거라고 많이 예. 보시더라고요. 관광 조치가 해소됐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33만 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 비자를 중국 외교부가 취소한 거예요. 아, 예. 그랬더니 보수 언론에서 이거 봐라. 성과 났다더니만 성과 없잖아. 그랬더니 바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그거 우리가 그 한국 관광 막으려고 취소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해명해줬어요? 나섰고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너무 과열돼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한국 가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확 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씨 이거 너무 확 몰린다라고 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다 그러는. 네. 중국 많이 공부하시는 공부 좀 많이 했어요. 그러게 많이 하셨는데요. 서당계 MC도 뺏기고. 왜 그러세요? 중국통이 지금 의원님이신데 지금. 큰일 났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간의 그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과는 확실히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드 갈등 문제는 해소됐다.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서열 3위 네. 서열 3위 장더원 네, 장더장. 네. 장더장이 그랬대요. 완전히 성공한 회담이었다. 아. 서열 1위와 2위와의 만남을 평가하면서 완전히 성공한 거다. 이제 뭐 그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장벽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서열 1위가 시진핑, 2위가 네. 리커창. 네. 근데 장더장은 중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장인데 네. 이 사람이 그 연변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네. 김일성 대학이 아마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말 그래요? 유창하게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약간 이제 북한 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간 북한 쪽에 좀 성향이 있다는 첩보죠. 첩보. 예. 네. 근데 진짜 제가 러시아 특사 갔을 때 네. 우리나라 말로 통역해 준다는 러시아 분들이 나왔는데 다 평양에서 공부하신 그렇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 북한 사투리를 자꾸 쓰시네.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정 잡겠습니다를 예, 우리가 안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딱 북조선이지.
이번에 방중은 또 박근혜 정부가 훼손했던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이제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고 정말 이 모든 민족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추진했던 사드 문제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드 문제만 없으면 대통령이 새로운 이슈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갖고 얼마든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이 사드라는 것이 정말 이 양국 간에 딱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맞아요. 네. 3번 정도 시진핑 주석을 집중적으로 만난 것도 이 문제를 풀고 좀 경제적으로도 네. 또 문화적으로도 또 외교 안보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놓기 위했던 거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쳐놓은 걸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진땀을 빼는데 모든 건 다 박근혜 때문이야. 아니 진짜 제가 또 러시아 특사가 갔다 온 얘기랄까요? 네. 러시아 이 얘기하면 안 된대. 네. 러시아 관료들이요 네. 학을 띄더라고요. 네. 뭐 된 게 없었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 게 없었으니까. 네. 네. 와, 진짜 그런 걸 지금 막 복귀시키고 복원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못해도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건 뭘까요, 진짜? 오늘이 12월 20일이죠. 네. 원래대로면 오늘 대통령이 네, 선거에 탄생이 탄생이 된 네. 건데 아니 12월 1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난 진짜 어우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요. 아.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총칭을 방문해서 화제가 됐어요. 네, 임시정부 그러니까요. 청사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 뭉클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가슴 뭉클했는데 또 하나 네. 중국인들도 감동했답니다.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의 네. 그 압박을 두 나라 같이 받았다는 그 강한 그렇죠. 동질감을 공감대가 느끼게 있죠. 하면서 네, 네. 그 무렵에 또 한국이 중국 쪽에 네. 임시정부를 갖다 놓고 있었구나. 이거 네. 새삼스럽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유대가 있었구나. 네. 이런 느낌을 다시 받았다는 평가가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이 충칭이란 도시 자체가 되게 또 현재적으로도 의미가 미래로도 의미가 그럼요. 큰 도시라고. 그럼요. 네. 거기가 아주 교통의 요충지고 1대1로가 그래요? 시작되는 네. 네네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거기가 거기가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보실라이라고 잘 알죠, 잘 알죠. 네. 큰일 났어 나. 거기가 그 지금 이쪽 보고 여쭤보는데 네. 자꾸 저쪽에 답변하시네요. 요새 지금 잘 안 쳐다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기가 죽으면 눈을 못 쳐다봐. 근데 그 총칭은 원래 네네. 보실라이라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라이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네. 무기징역 살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서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천민월, 네네네. 천민월 시진핑의 이제 측근인데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인데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못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들어올 거라고 다 예상했는데 네. 못 들어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총칭시에 서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이제 시진핑의 차세대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총칭에 가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네. 근데- 지금 천민월 저희 이분이 백업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시진핑 근데 그거는 홍콩, 타이완에서 분석은 뭐 다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백옥작 했다는 평도 있고 물 먹었다는 평도 있고. 네. 하여튼 이번에 그 충칭에 방문했을 때 네네. 그 천민월 서기가 그 서열 1, 2, 3위와의 면담 내용을 다시 다 언급을 하면서 네. 성과가 굉장히 많았다고 칭찬을 해주고 아울러서 현대 등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또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유의미한 그 네. 회담 성과가 또 여기서도 나온 거죠. 예. 제가 최근에 이제 타이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거기에 그 기자들 만나보니까 타이완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니까 우리와 좀 정서적으로 네. 비슷하잖아요. 네. 천민월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천민월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이번에 임명을 못 받았냐 그랬더니 근데 타이완의 기자들의 분석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좀 장기 집권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네. 벌써부터 차세대 지도자를 옆에다 두게 되면 이 경쟁 구도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후추나 천민월 같이 이제 사실 차세대 지도자로 거론됐다는 사람들은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에서 배제시켰다. 뭐 이런 분석을 제가 들었고요. 그 총칭에 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숙 여사님이랑 우리 또 같이 방문했던 청와대 네. 관계자들과 사진을 딱 찍었어요. 네네, 계단에서. 그렇죠. 예. 근데 또 오른쪽 사진을 보면 흑백 사진. 네, 같이 이번에 많이 예, 예전에 SNS에 정말 돌았어요. 우리- 네. 기자 됐던 네, 우리 네. 독립운동 네. 하시던 당시에 태극기 딱 걸어놓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이 딱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네. 네. 보셨어요, 그 사진? 네, 저 봤는데 이 네. 사진 보면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있을 때 그 건국일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번에 확실하게 문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 느낌 이 사진 보면서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방중에 대해서 이제 큰 산을 넘었다라는 네. 표현을 했어요. 그 의미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정말 큰 산을 넘었죠. 그렇죠. 사드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인데 이번만큼 정말 중국이 거론 안 한 회담이 없어요. 즉 사드 문제는 이제 양국에서는 어느 정도 덮고 가자. 네, 덮고 가자. 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곧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교류가 활발해지겠죠. 그리고 네. 경제 교류나 뭐 이런 교류를 활발히 하자는 얘기는 누구나 다 얘기했어요. 네. 1, 2, 3위가 다 서열.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제 교류도 중요하지만 전 사드 국면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경제적인 제재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대한 이제 지원 내지 예전에 뭐 동맹 관계를 복원시킨다든지 이러면 정말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걱정됐는데 이번에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에 대한 능력 잘 발휘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은영 소장님 지난 네네. 2, 3주간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땠나요? 일단 지표 문항으로 이제 대통령 지지도하고 정당 지지도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 지지도 약간 좀 빠진 흐름도 있고 약간 빠졌다가 올라가는 흐름도 있고 기간마다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한 64에서 한 70% 정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정당 지지도는 현재 한 50대 초반, 51%가 별 차이 없는데? 예, 별 차이가 네. 없어요. 정당 지지도는. 그리고 이제 하나 특징이 지금 선거 관련 조사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특징 보면은 후보군이 워낙 많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사가 전체 후보군을 다 여당, 야당 후보군을 다 놓고서 조사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그거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무응답층이 한 25에서 30% 정도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선거 관련 조사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 전망 관련한 문항이 있었어요. 네. 근데 타임리서치랑 월간중앙에서 실시한 건데 여당이 승리할 거로 보는 의견 66.3%였고 야당이 승리할 거로 보는 게 17.2%로 잘 알 수 없다가 한 16.5%여서 네. 지금 현재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할 걸로 여론조사상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한 2, 3% 빠진 거로 나와요? 빠진 데도 있고 또 올라간 데도 있고. 빠졌다가 올라간 데도 있고. 네, 뭐 정확하지 않은 거네, 결국.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사 시점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은영 소장님 그 기관은 항상 괜찮대요.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시죠. 근데 저희 그 서당계 게시판에 네네. 보니까 대통령 방중 관련해서 우리 네. 민주당 의원들이 왜 적극적으로 네. 목소리를 내지 않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그게 좀 많이 있어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우리 대통령 이번에 방중 정말 큰 성과 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또 매체랑 또 야당들이 네. 이건 정말 억지도 이런 억지는 처음 봤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번에 진짜 성과가 컸는데 그게 지금 거의 기자 폭행 사건으로 많이 가려졌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 조사 나온 거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인데 언론 보도가 네. 어땠느냐 네. 좀 불공정했다라는 의견이 거의 68% 정도 나왔고 68%? 예,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67% 정도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네. 그렇죠. 네. 이게 좀 너무 심하게 네. 한쪽으로 여론을 좀 언론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네요. 자유한국당 지지자층에서도 예. 언론은 불공정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 네. 이거는 확실히 약간 언론들이 진짜 편향성 있게 보도했다는 걸 국민들이 느낄 정도가 느낀 됐다. 거죠. 예, 네, 이렇게 예. 보여지네요. 예, 예. 주로 박근혜, 이명박 때는 해외 네. 순방 갔다 오면 막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렇죠. 원래 네. 외교 순방 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시면. 의도가 있었는지 말이죠. 네. 그건 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은 청와대 기자단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수행 기자단 제도를 좀 폐지해야 된다. 이게 지금 킹스베타는 뭐라 할 거예요? 굉장히 친근하다. 성공적 외교라고 네, 했죠. 미국에서도 뭐 인정받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네. 지지층에서도 언론이 불공정했다라고 느꼈잖아요. 너무 심했어. 그 얘기는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그 어깨 툭툭 치거나 이런 것들 막 홀대론의 증거로 막 보도하니까 네. 저게 왜? 이렇게 국민분들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또 홀대론 중에 혼밥. 혼밥도. 그때 지난 방송도 언급했었잖아요. 네. 그 요티아오랑 그 또장. 네. 그거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그 중국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관련 검색어에 문재인 짜오찬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 예. 이게 그냥 관련 검색에 뜰 정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국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서민 행보 감동받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실제로 그 서민 식당에 가서 아침 네. 식사하신 거는 정부가 올해부터 기획했다는 네. 거고 중국 정부와 사전에 교감을 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홀대에서 뭐 밥 먹을 사람에서 나가서 먹자.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제가 네. 경험상 제가 베이징대 있을 때 네. 기숙사를 중국 사람이랑 쓰고 싶었는데 중국에서 외국인들은 중국 기숙사에 같이 못 쓰게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기숙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숙사 생활했는데 그 이유가 외국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근데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지만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으러 간다? 중국 정부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무슨 사건이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고요. 7만 명 넘게 청원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행 기자단 제도 자체가 조금 변화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건 관련해서도 기자의 자격이 어떤 거냐를 궁금증들이 되게 의문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방송이 꼼꼼하니까 우리 네네. 꼼꼼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이제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기자 폭행 사건. 네. 그것은 일단 폭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네. 없죠. 정말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그 지난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그 언론 문화가 좀 달랐다는 거. 네. 네. 그리고 그때 그 행사가 어디서 주관했던 행사죠? 코트라에서 행사했는데 조금 거기서도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 분명히 이 문제는 정확히 수사해서 네.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그거는 책임자를 처벌할 거예요. 네,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그 사진 기자들이 네. 굉장히 그 치열한 치열하죠.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문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런 중국 것 막 같아요. 오다가 조카이가 그냥 옆으로 가는 비켜 조카이 그러면 쫙 비켜요. 그러니까 막 언론 취재가 없는데 아마 이제 우리 그 코트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아마 경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네. 또 잘 좀 부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사진 기자들이 막 그 취재 경례하니까 몸싸움 하니까 이제 자기들은 돈 받고 민간 경호원들이 돈 받고 했으니까 어떻게라도 그것도 오다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책임자는 분명히 처벌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 문제. 네. 대통령이 어깨 어깨를 치면서. 툭툭 쳤더니 이제 왕이 부장도 그때 툭툭 쳤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왕이 부장이 누구나 다치던데요. 러시아 푸틴한테도 지금. 툭툭 치고 아니 근데 왕이 부장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이 손동작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남성 녀석도 그렇게 구분해서 죄송하지만 항상 이렇게 약간 손으로 이렇게 많이 손으로 뭔가 의사를 많이 많이 표현한다. 표현하고 뭐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예.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유의 이 문화와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킨십으로 이렇게 좀 윗사람한테 어깨 툭툭 치는 거는 우리 정서상은 정말 건방지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왕이 부장이 대통령 어깨 툭툭 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리 난 것을 외국 기자들이 하면 이게 또 외신거리가 될 것 같아. 예. 외국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좀 친밀감 그렇죠. 뭐 표시로 그냥 친근감 표시로 네.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그게 예, 스킨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서대로 바라보면 건방진 사람이 되고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툭툭 쳐. 근데 외국에서 뭐 이렇게 지도층 보면요. 네. 흔히 이렇게 툭툭 치고 친감을 표시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왕이 부장이 뭐 눈을 찌푸리고 정말 불쾌하게 툭툭 쳤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외국 문화의 정서 차이가 아닌가.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가십거리가 될 수 있어도 이게 무슨 맞아요. 본질을 네네. 막 뒤바꿀 만한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홀대론의 요소로 다 묶여가지고 네. 그런 것만 좀 눈에 불을 켜고 보신 것은 아닌가 국내 기자분들이 만약에 미국 틸러슨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툭툭